난 아쉬워.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긴 몸을 떠났으니 이렇게 닿지 않을 편지로 남아 묻소. 평생 대관원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모험하고자 했던 아시인이 어쩌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구려. 나는 그리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소. 흑수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낸 아씨가 자꾸 하였으니 나의 거취가 제법 대관원에서 붕 뜬 위치가 되었나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자니 잔금이 치러진 몸이요, 난향후에 그대로 묵게 하자니 가시 가문의 가족은 아니었던지라. 애매한 자유인이 되어 공원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이지. 일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어딘가에 베어 살았던 몸은 이다지도 자유라는 것이 어색했던 것 같소. 줄이 매었던 자국이 가려운 검문 같아 괜시리 기억을 긁적이게 되는 것을 보면 말이오. 성운이 길었던 것 같구려. 이리 붙여들었던 것은 아씨와의 기억을 추억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이야기로 옮기도록 하겠소. 드넓은 평야. 나는 달리고 있었던 것 같소. 나의 달리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소. 어느 순간에 나는 네 발로 달리는 말이었고 제갈이라는 이름의 고삐를 쥔 주인의 목적을 위해 어딘가로 발을 구르고 있었지. 흑수들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소. 인문의 계기보다 몸이 처음으로 변하는 순간이 강렬한 경험일 테니까. 두 다리가 녹아 무너지는 감각, 그 사이로 흘러내려진 창자를 휘감아 붙잡는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은 살점과 가죽, 그렇게 완성된 내 다리의 나. 한 번 그렇게 첫 기억이 메꿔지면 이후는 다소 일률적이요, 고삐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니 어느샌가 모든 말의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무엇이 더 뛰어났던 것일지는 내 곰곰이 다시 떠올려봐도 기억이 나질 않소. 언젠가 무수히 지났던 제갈의 주인 중 하나가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소. 고른 말 중에 내가 가장 새까맣고 어두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으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 부수든 간에 양심의 가책이 가장 덜하다고.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것뿐인데 찔릴 것이 있겠는가 라더구려. 제법 부끄러운 평가나 그때의 부끄러움도 알 수 없던 시절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아씨에게 발탁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니 나쁘게 보지는 않을까. 그래, 그때가 아씨가 나의 재갈을 쫄게 되었을 때였고 지금 생각해도 퍽 이상한 사람이었지. 어딘가를 돌파하는 데 쓰이는 말을 다른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다니. 며칠 지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구려. 나의 주군은 세가를 불리기엔 힘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며칠 있으니 다른 생각도 들더군. 나의 주군은 흑수를 골라 부릴 수 없는 처지로구나. 이번 재갈도 머지않아 다른 이에게 넘어가겠어. 그런 생각을 했더랬지. 두어 달 지나니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 생각이 분명하고 깨끗해졌다고 해야겠구려. 이자는 쉽게 부리고 가볍게 버릴 물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 모험의 길을 함께할 동료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니 나머지가 이해되었지. 모험의 길을 수백 군의 대군을 데리고 가봤자 부담만 될 뿐이며 함께 모험할 동료를 쉬이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테니 구한 것을 소중히 하자고 생각한 것을 그즈음이었나 내가 주군을 아씨라 부르게 된 것이. 아씨가 그때 어째서 나를 선택했을까. 이날이 되도록 고민을 했어. 한번 흑수가 된 자를, 그것도 필두를 꺼내어 신복 삼는다는 것은 크나큰 대가가 필요하니까. 말들을 재갈에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끝이 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간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았지. 글로도 써내려가 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그때그때 흔적이 나는 물건들로 상기했어. 네,
하나하나 되짚어보리다. 언젠가 가주대전에 나는 아씨가 아직도 가주가 될 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하던 때가 있었어. 별건 아니더라도 평소에 불평스러운 논조로 말하는 아씨는 터라 나는 별 생각 없이 나르는 대답을 했던 것 같소. 아씨는 언제 홍원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지. 대답이 홍원에 즐거운 것이 있기는 하냐였나.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럼 홍원에 즐거운 것이 있게끔 만들려면 가주가 되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했었지. 사실 오늘이 되어 고민을 끝내기 전까진 이 문답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어. 아씨의 반응은 평소와 같이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것이었고 나도 그렇게 입을 닫았을 뿐이니. 하지만 그를 마주하고 이야기를 들으니 알 것도 같구려. 그래, 그요. 아씨를 죽인 자. 정처 없이 홍원의 골목을 쏘다니고 있자니 그자가 어둠 속에서 찾아오더군. 준마들의 필두 중 찾던 말 하나만이 없어 그걸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던가. 내가 답하길 이미 나는 흑수의 자리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또 다른 필두가 있을 것이라 하였지.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소. 자신이 알기로는 동서고금 자신의 말 중에서 선봉에서의 필두는 자기 동생을 보호하던 그 말밖에 없다고 하더이다. 나는 도무지 궁금하여 참을 수가 없었기에 물었소. 귀하가 대학원의 지하 괴이들에게 속아 꼭두각시가 될 뻔한 아씨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참작하나 그 월도를 휘둘러 나의 주인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목수의 칼날이 되어도 모자를 내게와 다시 제갈을 물라고 말하는 저 어이가 무엇인지. 그러자 그가 답하기를 낮은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과 상전의 떠들썩한 소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자를 자기의 말로 들어야 한다더군. 과거엔 자주 말을 붙이며 함께 다녔다고 했던가. 과연 아씨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적이었네. 단지 피를 보아야 하는 순간에 망설임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렇지 않아도 될까. 그것은 나도 쉽사리 대답을 내리지 못하겠어. 그의 피무진 붕대를 보면 뻔히 알 수 있었네. 그러한 홍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흑의 세계에선 어떠한 피바람이 불어야 할지 또 불게 될지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네. 이미 망가진 과정이라면 결과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 나는 아씨가 준 누룽만을 먹지 않았네. 이제 조금씩 흑수의 성질이 돌아오겠지. 한번 흑수 안에 담갔던 뭐 평생을 원래대로 돌이킬 순 없으니 깊은 곳에 넣어뒀던 나의 면구도 다시 꺼내왔소. 말의 모습을 취할 때마다 자라나는 그 각각의 조각을 모아 아씨가 만들어주었던 그 면구를.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제갈을 물고 고삐를 내어놓을 것이요. 나의 기억이 다시 어디까지 흐려질지 모르나 이 붙여지지 않을 편지를 다시 쓰고 고치고 읽어보며 아씨를 기억하려 하네. 그래야만 아씨가 못다 이루어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테니. 자, 이제 나는 다시 내 다리로 나아가겠소.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언제나처럼 불퉁한 소리로 나를 꾸짖어 주시게. 나는 기꺼이 들을 용기가 있으니. 아마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오. 나의 걸음은 홍은 그 누구보다 빠름으로 아씨를 만나러 가는 길도 그리 멀진 않을 테니.